이제 마지막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부산 친수공간의 새로운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권태정 동아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동아대학교 도시공학과의 권태정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시간을 단축하는 게 큰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빨리 바로 발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PPT가 아직 안 올라와서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좀 감사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요. 제가 도시 경관 설계 쪽 전공을 하고는 있지만 친수공간과 관련해서 수변공간 관련해서 제 전문 분야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부터 부산시에서 그 수변관리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는데 거기에 제가 연구진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부산도시공사에서 수변 개발 관리에 관심을 가지셔서 수변도시 워킹그룹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환 그 멤버로 참여하게 되면서 보다 부산의 어떤 수변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볼 그럴 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부산시뿐만 아니라 부산도시공사 관계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요 오늘 발표 자료가 제가 한번 워킹그룹에서 발표했었던 거를 조금 더 발전시킨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 점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좀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제목은 부산 친수공간의 새로운 미래고요. 그냥 발표는 그냥 수제선, 해안선, 수변공간, 친수공간 막 여러 가지 개념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거를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그다음에 산업화 시대의 부산 수변공간이 어떻게 변화를 겪어왔는지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이제 탈산업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미항이다. 수변 도시로서 세계적으로 조금 명성이 있는 그런 도시들이 어떻게 탈산업화 시대에 재빠르게 대응을 했었는지 그 점을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부산 친수공간의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제선하고는 뭐 개념은 확실합니다. 이제 물하고 이제 육지하고 만나서 형성되는 라인, 선, 이게 수제선이고, 수제선은 뭐 하천 수제선도 있고 해안 수제선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해안으로 오게 되면 해안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해안선이 수제선보다는 조금 협의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변 공간이라고 하면 일단 해안선이 있고 뭐 수제선이 됐든 수제선이 있고 그 유관, 그다음 해역, 유격 이런 일정 부분을 우리가 지칭하는 거를 이제 수변 공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수변 공간이 얼마나 유격, 해역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 전 세계적으로 도시마다 기준이 다 다르긴 하는데 한 500, 짧게는 50m에서 길게는 한 10km까지들 우리가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친수구역 특별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법에 따르면 수제선, 해안선으로부터 2km까지를 이제 수변 공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2km까지 가게 되면은 조금 너무 육지까지 들어가는 양상이 있어서 최근에는 보행권 500m 해가지고 수제선으로부터 한 500m 정도를 수변 공간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부산이 그럼 수변 공간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전체적으로 면적에다가 한번 대비를 해봤는데, 수변구역 그러면 해안 수변구역도 있고 하천 수변구역도 있고, 그래서 총 면적이 한 500m 정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뭐 그 이상 때로는 한 45% 정도가 수변 공간에 해당하는, 아까 권 위원장님께서 액체 도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를 부합하는 증빙하는 하나의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변 구역이 전부 친수 공간이냐? 그건 아닙니다. 사람이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곳도 있죠. 생태적으로 정말 우수한 우량한 지역 같은 경우, 자연 보존을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친수 공간이라고 얘기해 갖고 활용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친수 공간이라고 하면 대부분 인공 수변 구역을 대상, 수변의 유형을 나누면 인공 수변을 나눌 수 있는, 그 중에서 뭐 산업 수변이라든지 도심 수변, 뭐 주거 지역 수변, 더 나아가서 관광 레저 수변, 뭐 이 정도를 우리가 친수 공간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총 면적은 아직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 연구 진행하면서 다시 한번 요 수변에 해당하는 곳 면적을 한번 계산을 해봐서 총 몇 퍼센트나 되는지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산업화 시대, 부산이 산업화 시대를 겪으면서 수변 공간이 어떻게 변했나, 그 변한 거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이미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대포 일대, 모른대 다대포 일대 도면이고요.
인공위성 사진. 왼쪽에 있는 건 72년, 오른쪽에 있는 거는 2022년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다시피 굴곡도라고 얘기하는 해안선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부분 굉장히 감소했다라는 거 볼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수제선 길이, 해안선 길이 또한 굉장히 축소가 되어 있는, 비단 이 상황은 부산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나라 전 국토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전 국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 연구자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국토의 해안선이 한 2,000km 정도 줄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000km면 서울, 부산 한 5배 정도 거리인데 그 정도 길이의 해안선이 없어진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되고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도시용지를 확보한다라는 측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도시용지가 굉장히, 특히 산업용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 용지를 빨리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최대한 최소의 비용으로, 최소의 비용이라고 하면은 이런 방파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해안 인공 구조물을 제일 짧게 건설을 하면서 그 뒤에 이제 매립을 통해 가지고 도시용지, 산업용지를 확보하는데, 그런 산업용지를 경제성 있게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했었던 내용이고, 그 결과로 수제선 굴곡도 굉장히 줄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줄면 뭐가 문제냐? 건강, 어떤 국토의 건강, 그다음에 방제적인 측면도 위험에 많이 노출이 되고요. 그다음에 생태적으로도, 그다음에 친수성도 굉장히 약화됩니다. 아무래도 해안선이 줄었다라는 거는 사람이 물에 접할 수 있는 그 확률이 줄었다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래서 친수성, 방제성, 건강성 모두가 다 좀 악화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산업화 시대 부산 수변공간 번화 중에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접근 폐쇄성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북 대치 상황이어서 거의 해안 같은 경우는 거의 접경지대로 간주가 돼서 기본적으로 잘 민간인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굉장히 오랫동안 가져왔고, 그다음에 이제 해안 부산시 수변 같은 경우에 수변 공간에 이런 부두 시설, 어떻게 보면 국가 기반 시설이죠. 기반 시설이었기 때문에 기반 시설을 보호한다라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폐쇄적으로 수변 공간을 운영해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공간 영역적인 측면에서의 폐쇄성뿐만 아니라 관련 시설들의 폐쇄성도 굉장히 강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테트라포드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테트라포드의 목적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격을 보호하는, 파도로부터 유격을 보호하는 그 목적 하나로만 지금 만들어진 거여서 우리가 친수성이라든지 뭐 이런 해안을 이용한다든지 접근한다든지 이런 거는 전혀 고려가 안 돼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근데도 우리나라에는 이 테트라포드가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쓰여진 상황이어서, 이 또한 출입 통제, 방파제에서 낚시하다가 뭐 몇 명 적발했다, 아니면은 추락 사고 발생했다 해서 원천적으로 이 시설에 접근을 폐쇄하고 있는, 차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이 많아지는데 조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수변 공간이 지배적 토지 이용이었다. 특히 산업 물류 중심으로, 이거는 한남로 태풍 때 이제 어선들이 대피한 사진이어서 조금 너무 이게 뭐지?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요? 과장한 그런 도면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부산 수변 공간의 특성을 설명해주는 대표적인 이미지가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뒤에 물류 시설 있고 앞에서는 어선들이 모여 있으면서 사람들이 어떤 다가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토지 이용은 거의 드물게, 예전에는 더 심했겠죠. 요즘에 많이 좋아졌지만. 하지만 이제 이런 산업 물류 중심 지배적 토지 이용이 이제 점점 탈산업화 시대를 겪으면서 변모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산도 뭐 마린시티 개발이라든지 에코델타 시티, 그다음 북항제 개발 이런 식으로 조금 다른 용도를 수변 공간에 조성하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탈산업화 시대에 발맞춰 간다라고 하는데, 그럼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 점을 한번 다 같이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화 시대의 폐쇄성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비단 우리나라만 문제는 아니고 모든 근대화를 겪은 국가들에서 겪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달링 하버의
사진이고요. 시드니에 있는 달링하버 굉장히 미항으로 알려진 부분이고 80년대 재개발을 통해 가지고 오늘날 전 세계 관광객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한번 가서 느껴보고 걸어보고 싶어하는 이제 그런 곳인데 여기도 1800년도에는 이 지경이었다라고 얘기를 이 사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뭐 각종 매연, 그다음에 물류 시설, 그다음에 공장, 산업 시설, 지배적인 토지 이용, 폐쇄적 토지 이용 다 경험을 했었던 상황이고 근데 이게 지금 변모된 모습이죠. 달링하버 지금 80년대부터의 노력으로 변모된 모습인데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접근 폐쇄성, 지배적 토지 이용, 해안 경직성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접근 폐쇄성 극복 측면에서는 뭐 보행 중심 특구 조성, 그다음에 경관을 공유한다라는 측면에서 수변에 접하고 있는 건물들은 굉장히 조금 낮게, 그다음에 이면부는 고층. 그래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수변 경관을 공유할 수 있게 그렇게 계획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배적 토지 이용 같은 경우는 복합 용도입니다. 근데 우리도 부산도 복합 용도 많이 하긴 하지만 한 가지 차이점은 컨벤션 전시장, 공연장 업무 같은 기능 비율이 상당히 높다. 주거 비율이 좀 굉장히 많이 낮은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해안 경직성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부두 시설들은 다 존치, 그 형상은 존치를 하고 다른 목적으로 유도를 해서 전환을 해서 이용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생태적으로 필요한 녹지 공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아까 좀 언급됐던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얘기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성격이 다릅니다. 부족한 도시 용지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매립을 통해서 신규로 조성한 그런 땅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접근 폐쇄성 측면에서는 프롬나드, 그다음에 보행자 중심, 그다음에 지배적 토지 이용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거라는 특성보다는 복합 리조트, 그다음에 위락 시설, 그다음에 아트 사이언스 같은 좀 이렇게 집객 시설 중심으로 해서 토지 이용이 복합화되어 있다. 그다음에 해안 경직성 같은 경우는 앞에 사례와 마찬가지로 그린 인프라, 그다음에 대규모 녹지 공간, 조경 공간, 해변 공간 이런 어떤 생태적인 측면도 같이 매립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카고 강변 하천 사례인데 이제 강변 시카고강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굉장히 거의 도시의 하수도라고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좀 환경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그런 곳이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접근도 거의 불가능했었던 곳입니다. 수직적인 그런 고저차가 굉장히 심했고 실제로 그 시카고 강변으로 내려갈 수 있는 루트도 전혀 개발이 안 돼 있었던 상황. 근데 이제 그래서 뭐 접근이 안 되고 보이지도 않고 뭐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그랬는데 최근에 개발 사례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수직적인 어떤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사형으로 많이 바꿔놓은 거를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그 공간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업무 상업 기능을 전진 배치시켰습니다. 그래서 수변에서 좀 액티비티가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접근성, 폐쇄성, 그다음에 지배적 토지 이용, 강변 경직성. 이 강변 경직성 측면에서는 뭐 수제선을 늘리기 위해서 플로팅 아일랜드, 플로팅 파크 같은 정원 같은 것도 1마일 길이에 달하는 뭐 이제 그런 것도 설치를 해서 강변의 어떤 친환경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뉴욕 맨하탄 같은 경우에 다 아시겠지만 저 널리 알려진 빅유 프로젝트라는 게 진행이 됐고요.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이 강변으로 수변으로 나가는 어떤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자동차 전용 도로로 차단되어 있었던 그런 공간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지 그다음에 방제적인 측면에서 수변 공간이 굉장히 좀 위험한데 그 위험을 극복하되 평상시에는 어떻게 이용을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그래가지고 저기서 그 차수벽이라고 하죠. 차수벽의 가변적인 어떤 차수벽을 이용해서 평상시 이용을 좀 극대화한다라는 측면 그다음에 이 전경은 루프탑 피어 17번에 있는 루프탑 새로운 어떤 산업 기능에다가 대규모 위락 공연 시설을 전진 배치해서 세계적인 명소로 바꾸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수제선을 연장하고 친수 공간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리틀 아일랜드라고 불리는 인공섬까지 조성을 하면서 친수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선도도 제가 아까 그 수제선 굴곡도 이게 산업화 시대 같은 경우에는 떨어졌다 줄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일반적인 상황 특히 탈산업화 시대에서는 정답이 아니다라는 것을 몇 군데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두바이 같은 경우에 팜주메이라 건설하면서
오히려 굴곡도나 해안선 길이를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왼쪽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포스터 시티라는 곳입니다. 이거는 전 미국 전체에서도 굉장히 부호촌으로 알려져 있는 곳인데, 그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인근에 그 새로운 어떤 도시를 건설하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친수 공간을 만들 수 있을까, 연장시킬 수 있을까를 정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그런 어떤 도시 공간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근데 탈산업화 시대 같은 경우에는 친수 공간이 결국 곧 굉장히 좋은 어메니티고, 그 어메니티는 랜드 밸류, 토지가 상승하고도 이어지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오늘날의 어떤 우리가 수변 공간 새롭게 개발하거나 조성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어떻게 값싸게 도시 용지를 만들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밸류가 있는, 가치가 있는 수변 공간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고스란히 이 사례에 담겨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 그럼 앞에 이런 사례들을 보고 어떤 방향성을 좀 가져야 되느냐. 일단은 해안 수변의 어떤 경직성을 찾는 그런 어떤 방향성에서는 좀 자연에서 찾은 기술이 지금 적극적으로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맨하탄 비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심지어는 일부러 굴 양식장도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굴 양식장 같은 경우가 파도를 이렇게 저감시키는 그런 효과도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오염 물질을 정화하는 그런 역할도 크다라고 해서 일단 그런 최대한 어떤 자연 모방형 그런 인공적인 대처 방안들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 같은 경우도 거부감을 줄이면서 친수 공간의 어떤 기능과 이렇게 조화를 맞춘다라는 측면, 생태적인 건강성을 같이 추구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자연 모방형 인공해안, 자연 모방형 그런 어떤 방제 시설 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직성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도시 해안 이용 형태의 탄력성. 그래서 아까 사례로 보여드렸던 지금 테트라포드의 모습이고, 거기서 추락 사고 있어서 막 사람들이 위험한 그런 전경인데, 이 시설들이 다 자연재해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전혀 기능이 필요 없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도 경감이라는 목적, 단일 목적으로 만들어진 시설들이거든요. 그럼 이 얘네들을, 근데 반면 지금 시도되고 있는 거는 재난 시에는 역할을 하지만 평상시에는 도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다목적 이런 방제 시설들을 지금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부산시의 앞으로의 어떤 개발, 해안 개발이라든지 관리 이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변 경직성,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개발할 때 굴곡도와 해안선의 길이, 수제선의 길이는 확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일부러 더 늘리려고 하는 방향으로 간다. 그런 하나의 원칙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수변 개발 관리를 통해서 부산시는 수제선 굴곡도, 그다음에 길이, 이거를 확대, 유지는 그러니까 최소한 유지, 나아가서는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친환경성하고 경제성, 그러니까 우리가 두 마리 토끼라고 하는데 경제성도 잡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안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접근 폐쇄성과 관련해서는 굳이 연구를 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많은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만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수변 부반에 지배적인 어떤 건물 세우지 말아라. 고층에 병풍처럼 두르는 그런 거 하지 말고 건물 건축 규모 높이를 다양화시켜라라는 게 수변 개발에서의 첫 번째 가이드라인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이드라인 부산이 잘 지키고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통경축 확보해라, 바람길 확보해라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바람길은 수변이 의외로 그 폭염에 취약합니다. 이 바람길이 제대로 열려 있지 않으면. 이제 그래서 그런 어떤 재해 재난과 관련해서도 바람길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뭐 접근성 개선하기 위해서 도로 두지 말아라, 도로 두려면은 뭐 지하화 시켜라, 아니면은 수직전 단차를 줄여라라고 하는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뒤에 말씀드릴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근데 접근 폐쇄성 측면에서 또 하나 배리어가 하나 있습니다. 탈산업화 시대를에서 있으면서도 이거는 광고 문구를 제가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이게 이제 해운대에 있었던 개발 사례,
거기에서 이제 아주 멋들어진 그런 수영장을 하나 조성을 하면서 그거는 이미지는 그 이미지고, 그다음에 저 위에 있는 문구는 그때 당시에 주상복합 건축물을 분양을 하면서 분양 기사에 나왔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못 가지는 해운대를 누린다라는 개념. 이거는 좀 독점하고 싶어하는 그런 거를 좀 자극하는 문구처럼 보이죠.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시드니 사례를 잠깐 보여드렸는데 똑같은 수영장, 그리고 이 수영장 같은 경우는 요금이 굉장히 비쌉니다. 뭐 한 7만 원, 8만 원, 뭐 그 정도는 줘야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그 건물에 달려 있는 수영장이 되겠고, 이 뒤에 거는 본다이 비치에 있는 아이스버그라는 수영장이고요. 이거는 세계적인 명소입니다. 관광지고 어트랙션 포인트. 아까 권 위원장님께서 부산이 10개 정도는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10개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견줄 수 있을 만한 시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본다이 비치에 있는 아이스버그라는 풀장이고, 이거는 세계적인 명소에 해당하면서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시드니 시민들에게 굉장히 사랑받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용 요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호주 달러로 9달러, 6달러, 뭐 패밀리 같은 경우는 25불, 뭐 이 정도 가격. 우리나라로 치면 한 6, 7천 원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수영장 위에 이런 표가 써 있습니다. Everyone is welcome. 그래서 아까의 어떤 문구, 우리나라 해운대 상황하고는 좀 이렇게 비교가 된다. 어떻게 보면은 접근 폐쇄성을 지금 상황에서도 계속 양산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배적 토지 이용에서 말씀드렸는데, 요것도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탈산업화 시대에서 산업 물류 지배적 토지 이용은 아니니까 그거는 이제 기능들이 자꾸 빠져나가고 새로운 토지 이용,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토지 이용들이 들어오는데, 지금 부산이 처한 문제점은 한 가지가 있죠. 그건 뭐냐면은 복합 개발을 하긴 하는데 주거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주거 용도 토지 이용은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토지 이용이 아니고 이게 전용화되는 지배적 토지 이용이 또 다른 지배적 토지 이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용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비율, 주거 기능이 근데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복합 용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주거 기능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그 비율은 조금 컨트롤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주거 기능을 비율을 컨트롤하게 되면 수변 건물의 고층화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거 기능이 비율이 높지 않으면 높게 지을 이유도 없고 경제성도 안 나오는 현실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좀 컨트롤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이제 마무리하는 상황에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수변 관리 기본 계획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지금 한 5개 정도의 목표가 나왔습니다. 안전한 수변, 열린 수변, 활기찬 수변, 함께하는 수변, 건강한 수변.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접근 폐쇄성이라든지 해안 수변 경지성, 지배적 토지 이용, 요 모든 내용들이 뭐 안전한, 여기에 함께하는 수변은 어차피 거버넌스와 관련된 얘기니까 요 내용들을 어느 정도 어드레스는 하고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해결책도 한번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오늘 발표한 내용을 나중에 제가 이 연구 과제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써먹으면 되겠다라고 해서 한번 연결고를 지어봤고요.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5개, 13개의 목표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연구진에서 아주 굉장히 많은 한 30개가 넘는 세부 실행 계획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는 그런 와중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변관리 기본계획 수립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련 사업을 제안을 해서 부산시가 중점적으로 그걸 추진을 한다라고 봤을 때 너무 큰 프로젝트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북항 재개발과 같이 그래서 너무 중장기적인 얘기만 하고 하면 좀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시장님의 어떤 정책 방향하고도 좀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세부 계획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실천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처음에 뭔가를 트리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진행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 체감형 공공주도 사업을 빨리 추진을 해야 이 수변에 대한 어떤 부산시의 의지, 그 다음에 그 향후 좀 중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 추진 동력, 이런 것들도 시민분들의 어떤 공감대를 통해서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2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곰포 해수욕장 부활입니다. 태종대에 있는 2002년 매미 피해로
지금은 버려지고 방치되어 있는 시설. 아까 제가 본다이 비치 아이스버그 수영장 보여드렸는데 그 이상으로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땅도 어차피 다 부산시 땅이고,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2002년도 이후 2004년도에 민간 투자 사업을 해갖고 한번 제안 공모를 했었던 거고, 그래서 요 진행 방식으로 부산시가 조금만 의지를 가지게 되면 당장 내년이라도 올해라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 공포해수욕장 부활하면 부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정말 그 친수 활동으로서 부산을 애정하는 그런 어떤 대표 시설로서 좋았던 곳이었는데 다시 살아난다. 나름대로 상징성이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가 어디냐면 남항으로의 통경축을 가로막고 있는 안전진단 D등급 철골 구조물 자갈치 공용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구하고 중구하고 좀 이견이 다른 의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광장을 만들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세계적인 어떤 전문가를 국제 공모를 통해서 이 광장을만 제대로 만들어도 보수천에서 남항으로 굉장한 통경축을 만들고 통경 회랑을 만들 수변 공간으로의 접근성, 시각적 접근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거든요. 근데 이제 서구청 같은 경우는 철거하자. 동구는 그럼 주차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좀 이견이 대립해서 지금 지지분야에서 좀 진행이 안 되는데, 이 지자체 간의 이견 조율은 부산시가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솔직히 지금 같은 경우 물론 밑에 보수천이 지나가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보수천 주변부로 해가지고 만약에 도시계획 시설 중복 지정을 통해서 뭐 지하 주차장을 같이 계획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주차장의 어떤 그 요구와 그 다음에 통경축 확보 경관 사업 차원에서도 그리고 굉장히 큰 효과를 부산 시민들이 바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물론 요 두 사업 내용은 수변관리 기본계획 연구하면서 이제 한번 밀어 넣어 볼까 지금 열심히 생각 중에 있고, 어느 정도 담당 부서하고 공감대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그러면은 저희가 과제 진행하고 관련 사업을 이렇게 협의하고 하는 데 있어서 좀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 부산연구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태정 동아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공학적인 관점에서 이 부산의 자연 자원과 도시 공간이 어떻게 조화롭게 또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양한 가능성을 또 보여주신 소중한 발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오늘 네 분의 발표자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로써 오늘 준비된 네 가지의 주제 발표 여기서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잠시 후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한 토론 세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고요. 이어서 이어질 종합 토론을 위해서 잠시 자리 정돈을 하는 시간과 휴게 시간을 짧게 5분간만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토론 잠시 후 5분 뒤부터 바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